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선별단지로 찾아왔고요. 42와 35탄이고요. 어디냐? 인천입니다. 인천도 요즘 분양이 많죠. 최근에 많이 다뤘는데 레미안 센트리폴 3단지도 다뤘고 CTUC 6단지도 다뤘고 검단 신도시에 들어가는 프루지오 더파크도 다뤘고요. 바로 지난주죠. 인하대역 쪽에 들어가는 프루지오 에듀포레였죠. 그래서 다뤘는데 오늘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편한 세상입니다.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줘요. 인천. 이편한 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입니다. 이편한 세상은 이번에 아크로 리츠카운티 오늘 같이 찍은 영상 방배동에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걸 방금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무지하게 싸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공모 영상입니다. 동인천 베이프런트. 베이프런트란 말이 있어요. 베이는 항구를 얘기하고 프런트는 앞이니까 바로 항구 앞에 인천항 앞에 들어갑니다. 동인천, 인천 모르시는 분들은 동인천? 인천 동쪽인가 이러시는데 전혀 아니죠. 여기가 인천인데요. 인천 보시면은 유명한 인천 서구가 있죠. 저희 카페 가장 강성 회원님들이 있는 그 밑에 동구가 있습니다. 좀 작죠, 동구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구가 있어요. 중구가 이제 왼쪽에 영종도까지 포함해서 중구입니다. 이 붉은색 표시되는. 그리고 위에 동구, 이렇게 동구 중구가 있는데 여기가 인천항이잖아요. 인천항 바로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동구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인천 행정구역이 개편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종은 영종도 쪽으로 따로 독립이 되게 되고 이 동구하고 중구, 요 내륙에 있는 중구죠. 영종도 빼고 요 내륙 중구하고 요 동구가 합쳐서 제물포구가 되게 되는데 26년도인가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됩니다. 이 동구하고 중구 중에 그럼 동인천이니까 동구에 들어가냐? 아닙니다. 중구에 들어갑니다. 인천분들 다 아시고 다른 분은 신포역이 있거든요. 이 단지 바로 앞에. 이 신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신포만두라는 게 있어요.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요거 수인문단선 신포역 바로 앞에 분양 좀 보이시죠? 이편에서 동인천 베이프런트 바로 인천항 제1부두 앞에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들어가면 인천분들은 이제 인천 여자상업고등학교 옆에 있는 재개발 이거 옛날부터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단지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바로 항구가 앞에 있으면은 오션뷰가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이게 단지 조감도인데요. 요거 보시면 총 4개 동이에요. 4개 동. 아파트가 3동이고 그 다음에 요거 조그만 거 보이시죠? 요거 11층인가 그런데 요거 오피스텔이 하나 들어가줍니다. 따라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동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중층 이상이면 충분히 항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션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근데 조감도고 어떤 오션뷰냐 홈페이지 보시면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 입지에 들어가거든요. 영상에서 잠깐 멈추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인천 여상이고 이쪽이 항구잖아요. 영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션뷰 요겁니다. 보시면은 항구죠. 그러니까 바다만 쫙 펼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요 항구가 보이게 되는데 여하튼 고층에선 멀리 바다도 넓게 보이고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 장면인데요. 이쪽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정말 인천대교 보이네요. 그렇죠? 저층은 좀 그런데 고층, 중층 이상에서는 그래도 특히나 고층일수록 멀리 바다가 좀 넓게 펼쳐지는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뷰를 갖고 있는 단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도시처럼 딱 거의 크리스탈적이었나요? 바로 앞에 딱 예쁜 바다만 펼쳐진 건 아닌데 여하튼 그래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인천 베이프런트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제물포의 대장이 될 상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제물포구로 변경이 됩니다. 중구하고 동구가 합쳐져서 제물포구가 되는데 사실 이 제물포구 쪽에는 아파트가 특히나 신축이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파트 찍어보시면 많은데 딱 보셔도 작은 단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좀 이따 보시겠지만 파크 프로지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좀 이따 비교해 드릴 겁니다. 여하튼 얘가 제물포의 대장이 될 상인가. 그래도 신축 간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제 판단해 보셔야겠죠. 일단 이놈 동인천 베이프런트를 갖다가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일단 대단지는 아니에요. 중규모 단지입니다. 579세대 딱 중규모 단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만 일반 물량은 많습니다. 492세대 조합원이 있긴 한데 조합원 규모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조감도에서 아파트 3개동에 좀 저층 낮은 층으로 오피스텔 한 동이 들어가줍니다. 그 오피스텔이 88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피를 합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700여 세대 규모 정도 되는 중규모급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물포에서는 그래도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동인천역 쪽에 들어있는 프루즈와 더불어서 아마 핵심 단지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입니다. 2개를 써놨습니다. 일단 신포역 수인분당선이 있고요. 동인천역 1호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분양중 보이시죠? 신포역은요 그냥 초역세권 바로 단지 앞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지성뷰로 보셔도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베이프런트인데 단지 입구 쪽으로 역 출구가 2개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수인분당선 쪽 분양이 많았죠. 이 신포역 다음이 숭이역 그 다음에 인하대역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프루지오 에듀포레가 여기 인하대역 뜨네요.
여기 들어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하기 CTOC 6단지, 그 다음에 송도역에 여기에 레미안 센트리폴 3단지가 들어갔죠. 앞으로도 분양들이 남았는데, 따라서 이 수인분당선 신포역에 초록색권으로 들어간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동인천역이 있어요. 1호선 인천역 바로 다음이 동인천역입니다. 거리 제기를 해보시면 거의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겠죠. 대략 800m, 850m 정도 도보 한 15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충분히 도보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 동인천역 파크 프로즈가 있습니다. 얘하고 이제 좀 이따가 비교를 할 거예요. 얘가 23년도 들어간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아파트거든요. 2500세대짜리 상당히 큰 규모의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의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인천역이 사실 신포역보다는 동인천역이 괜찮거든요. 물론 청학역에 GTX가 만약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랬죠. 인하대 프로즈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기면은 나쁘지 않지만 그게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동인천역에서 몇 정도 안 가면 어딥니까? 주안 지나서 백운 지나서 부평역이 있습니다. 네이버상으로는 동인천역에서 부평역까지는 13분 정도가 나오는데 왜 부평역이 중요하죠? GTX-B가 개통이 되죠. 부평역에 인천대 입구에서 인천시청역 지나서 이 부평역을 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부평역까지 동인천역에서 13분, 그 다음에 부평역에서 서울역까지 GTX-C가 생겼을 때는 지금은 부평역에서 거의 50분 걸려요. 서울역까지. 근데 GTX-B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죠. 아마 30분 정도로 끊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동인천에서 30분 이내로 끊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동인천역에서 타고 와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충분하게 서울역까지 갈 수도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는 원도심과 연관이 있는 거지 서울 직주 근접으로 여기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역세권 두 역을 갖다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인천 중심권에 다가가는 거는 상당히 용이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B가 개통됐을 때는 서울역까지의 접근성도 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방 경지성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는 단지예요. 그 입지 자체가. 문제는 이제 분양가가 되는데요.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관심도 높습니다. 핫해졌죠, 인천 분양. 특히나 레미안 센트리폴이 9평 기준 영상 띄워드렸었지만 안 될 거라는 분들 많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저 괜찮다고 얘기했었잖아요. 8억의 초고가가 나왔었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CTOCL도 그게 못지않은 분양가, 그래도 7억대에 나와줬는데 걔도 완판이 얼마 전에 됐죠. 전반적으로 인천 분양시장이 핫해지고 있죠. 특히나 검단 신도시 근처에 들어있는 이제 호우군 같은 경우에 9평 기준 8억을 넘기 시작했고,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천 시장 핫해졌고요. 기타 화제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물포구가 개설이 되게 됩니다. 행정구 자체가 개편이 되는데 26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이쪽이 좀 개발이 더뎠거든요. 중구하고 동구 두 구에 속하는 데다가 중구는 또 영종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개발에 있어서 혼선이 있다 그래야 될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중구와 동구를 갖다가 재물포구가 딱 담당하게 되면, 얘네 사실 인천항 개발 계획 많거든요. 뭐 르네상스란 말 붙은 개발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지지부진한 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속도감 있게, 물론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 단지 자체가 어느 정도의 투자성을 갖고 있을까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인천 베이프런트에 대한 기본 정보들인데요. 일단 12월 10날 1순위고요. 12월 9일날 월요일날 이제 특공이 있겠죠.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포역 수인분당선을 그냥 단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1호선도 대략 850m선 13분 정도로 찍히는데 한번 가서 걸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부평역은 제가 써놓은 거는 GTX-B가 들어왔을 때 이걸 통해서 서울까지의 접근성, 서울역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변화된다는 거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대략 50분 이내 정도로 걸릴 것 같습니다. 도어투도어를 말한 게 아니라 열차 시간. 세대수는요 579세대, 다만 OP 합하면 대략 700세대 규모고요. 요거는 좀 제가 잘못 써놨네요. 이거는 다른 단지 오늘 분양하다 보니까 4개동입니다. 4개동 아까 보셨죠? 다만 높습니다. 35층인가 4개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 있죠? 39층 3개동 들어가고 오피스텔이 따로 해서 4개동 들어갑니다. 39층으로 3개동 아파트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는 28년 4월 예정입니다. 대략 3반 정도 남은, 요즘 나오는 보통 일반적인 입주 대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분상제는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만 1년 제한이 있다. 거주 의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저희가 뭐 아파트 분양가 쪽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다루지는 않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거주 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양가입니다. 일단 기본 분양가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59, 74, 84가 분양이 됩니다. 세대수는 74가 좀 많아요. 74가 2개 타입하면은 310세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도 59가 거의 100세대, 86세대 나오고요. 84도 거의 100세대가 나옵니다. 96세대니까. 분양가는 59 같은 경우에 최저층 3.8억 정도에서 시작해서 고측의 경우에는 4.4억 정도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74형 같은 경우에는 4.6억에서 시작해서 5.3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분양가입니다. 84 같은 경우에는 5.3억에서 시작해서 5억 9,900이니까 거의 6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0층 이상 6억 1,200짜리가 제일 비싼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74형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59형과 84형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59형은 기본 분양가 3.8억에서 4.4억에 나왔고요. 84는 5.3억에서 6.1억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싸게 나왔습니다. 물론 최고층은 6억이 넘어갔지만 그래도 84 기본적인 기준층까지 애들이 5억대에 나와줬어요. 그리고 뒤에서 유상옵션 계산해드리겠지만 그래도 6억이 안 넘게 나왔습니다. 9평이 59도 4억대가 최고로 나와줬으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얘는 확장비가 무상입니다. 그냥 제공이 돼요. 에어컨도 무상입니다. 4기까지 무상이고 84A의 경우에만 알파룸이 있는 평형이거든요. 인기가 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만 한 대 추가할 때 140만원 따라서 5기 기준 140이다. 조건 자체가 좋습니다. 확장비하고 에어컨이 거의 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옵션은 2,500에 3,000 저희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2,500은 599, 3,000은 84 기준입니다. 여기가 유상옵션인데 발코니 얘 같은 경우에 무상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무상. 다만 84만 140만원 추가한다. 4기까지 무상이고 1기 더 추가하는 거 알파룸에. 자, 그 다음에 뭐 신발장 100만원이라든가 드레스룸, 붙박이장 이런 거 200 정도대에 나왔고요. 스타일러 전자기기 포함했을 때 580입니다. 이거는 아니면 30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붙박이장 침실 2, 3에 들어가는 거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밑쪽으로 가시면 이제 주방 쪽이 나오죠. 주방이 보통 비싸게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방도 그렇게 비싸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세라믹으로 해주는데 엔지니어 스톤보다 좀 더 윗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300 정도고요.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건 히든도어라고 그래갖고 문 이제 벽 안으로 넣을 수 있게 하는 거 미닫이식으로 그런 거에 했을 때 이제 800 정도 드는 게 좀 제일 비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자잘한 것들이고 당연히 가전은 뺐습니다. 어느 단지나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직접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들이 있었잖아요. 같은 주방이든 거실이든 선택 200만원짜리 있고 좀 더 고급화시키면 300만원짜리 있으면 저는 항상 제일 비싼 놈으로 때려박아드리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59형에서 제일 비싼 놈들 때려박으면 2,500 정도, 84형은 제일 비싼 놈 다 때려박으면 3,000 정도. 당연히 들어갔을 때 조금 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항상 포함해버리죠. 근데 얘는 확장비하고 에어컨이 무상이기 때문에 기본 분양가에다가 요것만 그냥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59형의 경우에는 기본가 3.8에 4.4억에다가 저층은 그냥 2,000 더했고요. 고층은 3,000 그냥 더해버렸습니다. 사실 3,000은 안 되는데 여유 잡고 더해드렸어요. 따라서 나온 실질 분양가 59형은 4억에서 4.7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형도 똑같죠. 500 정도 비싸요 옵션. 그래서 여기다가 3,000을 더해버렸습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 5.3억에서 6.1억에 3,000 더하니까 실질 분양가는 5.6억에서 6.4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전체적으로 좀 싼 느낌, 그래도 이 편한 세상 치고 상당히 싸게 냈는데 그래서 옵션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이거보다 좀 더 싸게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 아파트 컨셉 자체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뭐 어차피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유상 옵션 제일 비싼 놈으로 다 때려박으면 요 가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확장비 에어컨 무상 이외에도 조건이 좋은 게 계약금이 5%예요. 이건 얼마 전에 인천에 CTO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이 조건 많이 걸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했던 이나대역 프로젝트 에드폴에도 5%였는데 얘는 하나 더 나갑니다. 뭐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대략 3, 6개월 정도 대기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은 중도금 이자가 좀 나오거든요. 몇천 나오는데 무이자로 해줬습니다. 좀 이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이 편안히 그러지는 않는데 무조건 얘를 갖다 완판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요. 확장비에 에어컨 무상에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금 5%다. 제가 지난번부터 인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죠. 인천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분양이 그래도 지금 해자다. 왠지는 지난 영상들 최근에 인천 분양 많았잖아요. 영상들 쭉 보시면은 왜 그런지가 나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인천은 아직은 해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다른 단지하고 차별점이기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 평면도는요 이 편안이잖아요. 10 브랜드입니다. 세대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9형 포베이로 판상형이고 마통풍으로 나왔습니다. 침실에 드레스룸 갖춰줬고 59형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복도 팬트리도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잘 나온 거죠 이 정도면. 74형도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현관 팬트리가 여기는 들어가줬고 주방 쪽에 따로 또 팬트리가 꽤 널찍하게 들어가줍니다. 다용도실도 따로 있는 데다가 74B는 이제 타워형이죠. 기본적인 타워형인데 얘도 복도 팬트리, 현관 팬트리가 들어가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타워형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평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에 마통풍에 알파룸이
현금이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로 있는 84A는 에어컨 140만 원이 더 든다 그랬죠. 나머지 방에 들어가는 다 무상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 하나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현관 팬트리 있고 알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84B는 타워형이고 드레스룸이 좀 크게 나왔고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다 들어가줍니다. 네, 오피스텔이 있어요. 36형이 있는데 분양가 중개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독립적인 동을 이뤄서 들어가는데 딱 1.5룸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형적인 오피스텔 1.5룸인데 얘는 제가 분양가 보니까 대략 1억 8천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수익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수도권 비아파트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고려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오늘은 아파트 분양가 중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래서 무난하다, 평면도. 그리고 얘가 조합원이 있긴 하죠. 몇 명 없지만 단지 배치도는 뭐 딱 세 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오피스텔입니다. 201동으로 따로 되어 있는 거. 얘는 11층인가 뭐 이렇게 되고 얘네가 39층짜리인데 이쪽이 바다거든요. 항구. 따라서 전면으로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중층 이상이면 충분히 조망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들어온 김에 커뮤니티 보면요, 중규모 단지에 들어갈 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라운지 카페, 커뮤니티 라운지, 락커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규모 단지다 보니까 아주 크게 들어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호수 배치도 이거 보려고 원래 들어갔죠. 보시면 39층까지 다 있습니다. 이 하얀색이 아마 이제 조합원 물량이겠죠. 그래서 최고층도 다 빼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는 호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냥 일반 분양에 거의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84A도 이쪽 라인은 최고층까지 다 비워줬습니다. 일반 분양에서 다 당첨될 수 있게 해줬고 요 두 라인도 최고층은 또 빼줬어요. 일반 분양 되게 요 두 라인만 이제 중층 이상 갖다 조합원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4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핑크색과 오렌지 색깔이 74거든요. 요거 빼놓고는 다 줬어요. 그래서 조합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시면은 영상 앞쪽에서 보여드렸지만 송도 국제도시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빠지죠. 바로 앞이 그냥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고층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체 페이스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커뮤니티 들어간 김에 봤었죠. 중규모 단지에 들어갈 만한 것들은 그냥 다 들어가 준다. 다만 1000세대 이상이 갖추는 사우나라든가 수영장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는 1.2대입니다. OP 물량을 제외했는데 OP 쪽은 주차장이 따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차는 1.2대다. 약간 모자란 감이 있죠. 아무리 59형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84형도 그리고 74형도 들어가는데 1.2대 조금 모자란 감이 있다. 하지만 뭐 최근 인천 분양들 가장 비쌌던 레미안 센트리폴도 1.25대였고요. 그나마 CTOCL이 1.37대 정도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얘는 더군다나 재개발이잖아요. 얘는 그냥 택지 정해갖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나와준 거다. 후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해할 만한 수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요 나쁘지 않아요. 신흥초, 송도중, 재물포구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여기 단지 들어가잖아요. 여기 있고 바로 앞에 신흥초등학교 있습니다. 거리를 굳이 재야 될까 싶지만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돼요. 120m 여기거든요. 초등학교가. 여기가 단지가 들어가고 주출입구 나면 뭐 이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150m 이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더 가까워요. 그냥 단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등학교는요 여기에 인성여자고등학교 있고요. 여기에 재물포고등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거리도 멀지가 않죠. 딱 봐도. 따라서 초중고가 전부 다 근접거리에 있다. 초중학교는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때 있다. 따라서 교육여건 이쪽 지역 앞으로 재물포구가 될 텐데 이쪽 지역에서는 절대로 빠지는 곳이 아니죠. 원도심이잖아요. 편의성은요 원도심 오브 원도심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남쪽에 주안 간섭, 북쪽에 부평역이 원도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원도심이 생기기 전에 진짜 원도심은 바로 인천항이잖아요. 그 인천항에 있는 단지예요. 신포요. 신포 국제시장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성 뒤지지 않고요. 특히나 그럼 뭐 시장만 있냐? 아닙니다. 이마트 여기 보이시죠? 이마트도 단지에 붙어 있어요. 여기가 단지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마트잖아요. 그냥 단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신포 국제시장, 신포반도로 유명한 데가 바로 여기죠. 신포 국제시장도 있고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면 신흥시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성은 원도심 오브 원도심. 원도심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편의성은 절대로 어디에도 디디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인천 베이프런트에 대한 기본 정보였습니다. 자, 그럼 분양가를 좀 생각해봐야 돼.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얘가 이 분양가에 나왔는데 여기에 유상 옵션 많이 붙고 그랬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을 텐데 거의 다 무상 때려박아 준 데다가 계약금 5%에 중도금 무이자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뭐 괜찮다, 조건이 좋다 하면서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의견은 다르실 수도 있고 욕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주변 매매가 분양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주변에 구축들밖에 없고 그나마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인천역 파크프루조가 있습니다. 23년도에 들었습니다. 1년 정도 됐고 얘 같은 경우가 이쪽 대장이에요. 현재 그럴 수밖에 없죠. 이쪽에 신축이라는 게 없거든요. 거의 아파트 찍어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딱 가격대 보셔도 구축이다 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나마 동인천역 바로 앞에 들어가 있는 이 파크프루지오가 작년 5월에 들어갔어요. 이제 1년 좀 넘었죠. 얘 같은 경우에 2691세대 거의 2700세대짜리예요. 임대 포함했을 때. 다만 얘도 주차는 1.05대 1이네요. 인천 쪽이 좀 짜요. 주차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얘 실거래가가 있을 리가 없죠. 왜 작년 5월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호가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호가 중심 볼 건데 그래도 좀 있는 거 보면 114, 84가 있긴 있어요. 10월 달에 6억 500에 거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6억 거의 없죠. 거래가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호가는 지금 어떠냐? 호가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세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6억 1000 정도에 지금 84 나오고 있고요. 5구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 4억 8천, 4억 3천 정도에 즉 4억 3천에서 4억 8천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23년도 들어가서 대략 5년 차이 나게 되죠. 베이프런트가 28년 들어가니까 얘는 23년도에 들어가서 5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 현재 실거래는 그나마 한두 개 있는 게 5구형 기준으로 4억에 4.2억이 있고요. 84는 6억 500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베이프런트가 5구형 4억에 4억 7천에 나왔고 84가 5억 6천에서 6.4억에 나왔다. 딱 얘 기준 삼은 거죠. 현 실거래가로 기준을 삼았어요. 호가는 5구형이 지금 파크프루지오가 4.3에서 4.8억 6.1억 정도로 호가를 기록하고 있다. 뭐 사실 실거래가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5구형만 조금 호가가 올랐네요. 그거에 맞춰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치 차이는 있죠. 동인천 파크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동인천역에서 가깝습니다. 딱 봐도 한 300m급, 350m네요. 반면에 베이프런트는 850m 정도, 2배가 좀 넘죠. 대신에 수인분당선 이용은 얘가 쉽다. 이번에 들어간 베이프런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파란색 바탕으로 해드렸는데 최근에 분양했던 저희 분양가 중에 다 다른 단지들이죠. 얘네들의 분양가인데 물론 위치는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면 수인분당선에 위치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지난주에 했던 푸르지오 에드폴에는 요겁니다. 59형이 4.5억에서 5억, 84가 6.4억에서 7.1억이 분양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고층은 없었어요. 얘도 재개발인데 얘는 조합원이 좀 많다 그랬죠. 근데 CTOC 6단지는 조합원 없는 택지 들어가는 건데 얘도 비슷했습니다. 4.5에서 4.9억에 5구형이 나왔고 84는 6.4억에서 7.2억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청난 선골거든. 송도역 레미안 센트럴 3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죠. 한 달이 안 됐는데 얘 완판됐습니다. 얘네 둘은 완판됐고 에듀폴에는 이번 주 분양이시죠. 레미안은 5구형이 5.9억에 나왔고요. 84형은 7.3억에서 8.1억에 나왔습니다. 자, 요거로 비교해보면 됩니다. 일단 동인천역 파크프루지오에 비해서는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입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겁니다. 이쪽을 좀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단지도 크고 얘도 신축인데다가 1호선 동인천역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동인천 베이프런트는 규모가 얘보다 당연히 작고 700세대급이잖아요. OP 합했을 때. 그리고 동인천까지는 멀고. 다만 얘는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청학역 쪽이 어떻게 잘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평역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동파에 없는 오션뷰가 제한적인 오션뷰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말끔하게 바다만 펼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게 있다는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차이는 나잖아요. 신축이고 주차도 얘도 1.2대에 불과하지만 1.05대보다는 좀 더 낫다. 뭐 이런 장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분양들 계속 소개해 드렸잖아요. 요 단지들, 이 세 단지 보시면 지금 부평 기준으로 봤을 때 레미안은 뭐 훨씬 앞서갖고 7억대에 나오고 있어요. 최고가 기준으로. 근데 얘는 그래도 6억대에 나와줬고 최저가 기준이 6.4억 정도 쳤거든요. CT 6단지도 그렇고 푸르지오 에드폴에도 그렇고 레미안 같은 경우는 아예 7억이 넘어가 버렸고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84 중간층까지가 5억대에 들어갈 수 있게 나왔어요. 거기다 중도금 무이자에다가 계약금 5%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지를 떠나서 입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1억은 싸게 나온 것 같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둔 거예요. 그래도 9평 풀업 5억대가 있다는 거. 최고는 이제 6.4억까지 가지만 그리고 파크 있잖아요. 이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를 말하는데 들어가시면 여기 전세가 있잖아요. 수익률 뜰 때 전세 따져야 되잖아요. 보시면 매매는 없어도 전세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84들 보시면요. 11월 달에 며칠 안 된 거죠. 3억 1,200에 있었고 3억 1,200에 이제 전세가 거래가 됐고요. 5 같은 경우에도 2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10월 달에 2억 7천도 8월 달에 있고요. 따라서 대략 9평은 3억 선이 맞는 것 같아요. 한 건밖에 없었지만 5구형이 2억 7, 8천 선에 되고 있으니까 그럼 대략 3억 선에 9평 전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동팍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 전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쭉
조금만 보태면, 물론 전세 대출로 사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찐전세, 즉 전세 대출 거의 없이 전세 사시는 분들은 신축에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거의 4년에 가까운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동팍에 들어가신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분양해서 있는 거고 4년이란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당장 계약해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금 마련해서 분양하고 기축은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한 4년 뒤에 들어가는 이 분양가가 파크 프루지오, 동인천 파크 프루지오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무이자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천에서 9평 5억대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인천 쪽 분양을 계속 영상을 띄워드리고 있고, 추후에 있을 분양 물건들도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삼곡 쪽이라든가 검단 쪽도 당연히 더 있고요. 센트리폴도 2단지 남았고 시티도 아직 몇 단지가 남았죠. 걔네들 분양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나왔던 가격들보다는 비싸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억대 9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지에 있어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가격 5억대 가능하다는 거, 중간층 정도까지겠죠. 나쁘지 않고 옵션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옵션을 줄여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투자가치 평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거주로는 당연히 나쁘지 않아요. 원도심 쪽 가깝습니다. 수인분당선을 이용하든 1호선을 이용하든 아니면 자가 이용도 시티 때도 말씀드리고 센트리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원도심은 여기 다 자가로 바로 옆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주안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간석 주안이 여기란 말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인천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실거주로 나쁘지 않고요. 투자 측면에서는 규모에서는 동팍, 동인천역 파크프루지오 얘기합니다. 여기에 밀려요. 여기는 3,000세대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 장점도 있습니다. 몇 가지. 뭐 딱 예쁘다 뭐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션뷰 고층에서 멀리 바다도 잘 보일 것 같고 학세권이라든가 편의성에 있어서는 동팍에 뭐 밀리지는 않습니다. 얘가 근데 보셨지만 초중고가 딱 끼고 있는 데다가 고등학교도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 이용 측면에서는 동팍보다 낫죠. 바로 앞에 여기 있으니까.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팍에 비해서. 뭐 주차 대수 조금 근소한 차이지만 그것도 좀 더 장점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5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5년의 시간 차이로 신축이고 프루지오에 밀리지 않는 이 편한 세상도 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동팍에 이렇게 밀리기만 하는 단지는 아닌 것 같다. 규모 제외하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억대라는 거. 절대적 가격. 아무리 좋은 단지는 뭐예요? 7억, 8억 가잖아요. 지금 인천 분양들. 레미안이 8억이었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그걸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암만 당첨이 돼도. 근데 얘는 5억대가 그래도 나와줬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천 시장이 물론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거고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검단신도 최근에 8억 이상 친 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제 분양가 주기 영상 보시면 인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빨간색 해놨습니다. 그래도 9평 5억대가 가능하다. 물론 5구나 7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미래가치는요, 이게 있죠. GTX B가 있습니다. 일단 부평역에 들어온 건 확정이잖아요. 청학역은 두 번째고 GTX B가 부평역에 들어왔을 때 지금 부평에서는 서울역까지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GTX B가 들어오게 되면 동인천역에서 탄다고 하더라도 50분 이내로 서울역 갈 수 있다는 거. 따라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미래가치. 그럼 미래가치가 있는 단지 없는 단지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그런 미래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고, 또 하나 이 편한 세상이 중도금 무이자고,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들 보시면 이편안이 대림 ENC가 아크로도 최근에 많이 분양했고 이편안도 여기저기 분양했거든요. 저희 영상에서 많이 다뤘어요. 여기저기. 근데 얘네 치고는, 1군 브랜드 치고는 낮은 분양가에 조건을 좋게 줬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프루지오, 이편안 세상, 힐스테이트, 레미안 같은 애들이 절대로 싸게 내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갖다 좀 싸게 냈어요.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조건도 좋게 냈는데 이거 자체가 미래가치를 보장해 주죠. 그리고 주변 개발, 이 동팍이 들어간 거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8년도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개발로 한번 찍어보시면 인천 개발 여기저기 많은데요. 주변으로 계속 개발들이 있죠. 인천해상 주변 정비구역으로 얘가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정비구역들, 환경 개선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거든요. 특히나 26년도에 재물포구로 여기가 동구하고 중구 내륙 이쪽이 재물포구로 독립이 되면 재물포구가 역점적으로 할 일이 뭐겠어요? 여기 개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개발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미래가치는 어느 정도는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만 저는 현재 투자 가치로 싸게 나와줬기 때문에 부수적인 조건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해볼 만하다, 청약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마지막 한 줄평이 이겁니다. 쫄?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쫄았냐?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심포만두가 비빔만두, 저는 심포만두가 그건 줄 몰랐어요. 이번에 심포만두라고 먹어본 게 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신포국제시장이 원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더니 비빔만두하고 쫄면이 이렇게 유명하고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이 편안이 왜 이렇게 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편안 세상 쪽일지 아니면 뭐 시행 쪽이 따로 있을 테니까 시행 쪽인지 어느 쪽이 좀 이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수분양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 나와주면 좋죠.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금 5%에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지 않게 나와주면 좋죠.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뭐였던지 간에 저희는 어차피 분양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인천시장의 분양 흐름은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들 쭉 보시면 됩니다. CTOC 6단지에 대한 영상들, 그 다음에 레미안 센트럴 3단지에 대한 영상, 그 다음에 인하대역 푸르지오에 대한 영상, 금단신도시 푸르지오 더파크 이렇게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거가 거의 다 한두 달 내로 찍은 영상들입니다. 그거 보시면 나쁘지 않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특히나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 5억대로 그래도 갈 수 있는 구평이다 보니까 괜찮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인천 단지 찍을 때마다 욕을 먹었어요. 레미안 때도 엄청 많이 욕 먹고 시티 때도 그랬고 인하대역 에듀폴에도 지금 욕 한창 먹고 있는 중인데 영상으로 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견해는 얘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조건이 너무 좋다. 세부상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는 과정에서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뭐 입지 같은 거 중심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 단지 비교하다 보니까 말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이름을 좀 잘못 말하거나 방향을 좀 헷갈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너그레 양해 부탁드리고요. 걸러서 들으시고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꼭 현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오션뷰 같은 것도 주변에 어디 고층 올라갈 수 있는 데 있으면 올라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죠. 주변에 높은 빌딩 같은 거 있으면 올라가셔갖고 여기 들어가면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거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학교까지 거리 이런 것도 뭐 코앞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직접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 주소를 첫 번째 댓글에 넣어둘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다 말씀 못 드려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질문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인천에 최근 분양이 많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다른 분양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